카이스트 하루 습관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장 교육공학 박사 이성혜 서울대학교 시래큐스대학교 교육공학 전공 카이스트 수학과 AI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미래 이공계로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지력하고 있다. 고대원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 원장 카이스트를 졸업한 뒤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했다. 박민서 카이스트 영재 성균대학교 하고 15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영재 선발 프로그램 개발했다. 세 분의 공저가 되겠네요. 카이스트 하루습관에서 이 책을 읽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힘을 키우는 카이스트 습관 챌린지 부들에서의 자신감이 생겨서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카이스트 습관 챌린지가 끊어내야 학생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습관 챌린지는 공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부 습관뿐 아니라 뿌듯함, 자신감, 성공 경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자들 역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습관 챌린지를 통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카이스트 습관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법이나 공부 습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실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습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책이라 더 의미 있습니다. 습관 챌린지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교육에 참여하는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카이스트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수학과 로봇, 인공지능 등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이공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공계 분야를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과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이들도 공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 습관 챌린지에는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을까요?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 방법이 고민인 학생들,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 게임이나 유튜브를 너무 오래 해서 고민인 학생들, 뭔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온라인에 모여서 각자 습관을 하나 정한 뒤에 4주간 매일매일 이를 실천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문제 풀기, 책 읽기, 노트 정리와 같은 공부 습관뿐만 아니라 매일 기상시간 인증하기, 깨끗하게 정리한 책상 사진 찍어서 올리기,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한마디 쓰기, 핸드폰을 부모님께 맡기고 공부한 시간 인증하기, 글쓰기 연습과 같이 각자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8주간 학생들을 보면서 저자들은 학생들의 공부 습관 만들기에 진심인 것에 놀랐습니다. 저자인 저에게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놀랍게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천하는 습관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얻은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끝까지 해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해낼 수 있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한번 이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도전해서 성공을 경험해보면 조금 더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습관 챌린지를 통해서 자기를 믿는 힘이 커졌습니다. 바로 작은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지지능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커즈 와일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2040년 정도에는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람에게 정하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챗GPT와 같은 대화형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본 학생들은 자신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인공지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30대가 되는 2040년 특이점이 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인공지능보다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습의 주도성과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누구 대신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성공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으며 점차 성장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실천은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고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미래를 잘 살기 위한 필요 역량을 채워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바로 습관 하나를 정해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미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서 며칠 실천하다 보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은 성공의 경험에 의해서 더 큰 승리를 끌어당깁니다. 모든 학생이 100%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핵심 비결을 갖고 있을까?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한순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포스트잇에 그날 잘하는 일들 번호를 붙여서 제 방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매일 습관을 쌓으면 유의미한 성공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 말이죠. 자, 이 책에서 제시한 어적대로 습관을 연습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실력과 자신감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와 함께 치열하고 즐겁게 연습한 학생들의 습관 챌린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원리부터 습관 선택과 계획 그리고 결과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한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과정에서 학생들이 울고 웃으며 실제로 자신만의 습관 시스템을 만들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카이스트 교육 전문가들과 대치동 현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습관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과 함께 그것을 발주등은 실천하면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와 성과를 확인한 것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책을 읽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이들의 성공담을 읽거나 성장을 구경하는 데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따라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챌린지 워크시트를 제시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시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고 여전히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학생은 현재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공부 실력이 점점 늘어서 1년 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학과정을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학생만이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초격차는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성장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습관 챌린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학생들만 성장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습관을 시작했고 그것이 2년 뒤에는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이 되었습니다. 습관, 대시동과 카이스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습관을 실천한 원칙과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습관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카이스트 습관 챌린지에서 진행했던 방법은 누구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가장 강력한 학습 무기이다. 습관 프로젝트의 목표는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습관의 시작은 사소하지만 끝은 사소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힘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습관입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인가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긴 하는데 막상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학원 주도 또는 타인 주도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자주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는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 자기 주도 학습은 온전히 나 혼자 공부하고 깨닫는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본질은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그만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무조건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오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공부라면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공부의 주인이어서 내가 공부를 끌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말이기 때문에 단지 시험을 잘못 치렀다거나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나아가서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조차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공부와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은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먼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자.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습관을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전히 막연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봅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도 더 잘 배우거나 더 잘 이해하거나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는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잘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내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발견하고 이를 공부 습관으로 만든다면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은 후에는 이를 공부 습관으로 만들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카이스트에서 학습 습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택한 습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문제집 풀기부터 노트 정리, 자존감 향상을 위한 칭찬 포스트잇 쓰기 등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관심이 반영된 습관을 선택하고 연습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우수한 학생들의 공부 습관, 자기주도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카이스트 형제교육에 참여해서 최상위의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의 학습 습관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수학과학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매우 명확한 관심 분야나 주제가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와 목표가 높은 편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꼬리를 물며 파고들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또는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깊게 몰입해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매우 기발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잘 알려진 공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매우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워야 하는 과목을 싫어하지만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 이해, 자신만의 학습 전략, 효율적인 시간과 환경 관리, 반복 학습과 노트 정리. 반복 학습과 노트 정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로 이 방법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복. 아는 것만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 전략. 우수한 학생들은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의 구분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학습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한다는 것은 메타인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학습한 내용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노트에 직접 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학습한 후에는 막연히 그 내용을 외우고 기억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듣고 막상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하려다 보면 생각과 달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밖으로 잘 꺼내서도 표현합니다. 백지에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설명하듯이 써보거나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하면서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배운 내용이 기억나고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배운 내용을 노트에 써본다고 합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가면서 백지에 그 내용을 써보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어떤 부분은 더 공부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간과 환경관리. 이외에도 우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습 시간이나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들은 내용 단위의 공부 계획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면 자신이 알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학생들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 파악해서 이러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집에는 TV나 인터넷과 같은 방해 요소가 많은데 이것들을 피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려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게 만드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차단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몰입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기 통제와 관련이 높은 특성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학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수 학생들은 음악 듣기, 게임하기, 운동하기와 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를 즐긴다기보다 학습을 위한 재충전의 방법으로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도 습관을 이길 수는 없다.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습관을 찾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자신만의 학습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부터 해보기 바랍니다.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어서 그 방법을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자신의 학습 습관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자신만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생겼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일단 좋아하는 일로 작게 시작한다. 우리의 목표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이런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학습 습관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성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도 다른 교과 과목처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는 해당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념과 성질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또한 배운 것을 문제에 적용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수학을 개념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습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의지나 열정만 갖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습관을 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구체적으로 습관을 선택하는 방법, 습관을 실천하는 시간대와 기록 방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습 습관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결심합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기, 자기 전 30분 독서하기, 문제집 한 페이지 풀기, 다양한 계획을 세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몇 해 실패하다 보면은 더 이상 새해 계획을 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테니 굳이 계획을 세워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지속이 가능하도록 아주 쉽고 작은 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게임 30분 하기 같은 습관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미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빨리 시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또는 매일 윗몸 일으키기 3개 하기는 어떤 건가요? 이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봅시다. 첫째, 내가 하기 싫고 못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 풀이가 너무 싫은데 수학 공부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시작한다면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이 덜 무거울 겁니다. 둘째,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 시작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보통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의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되게 크고 거창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면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이 지속되면 큰 성과로 돌아온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아하는 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학습 습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성과를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외우기를 꾸준히 했다고 합시다. 한 달이면 150개, 1년이면 5,400개의 단어를 외우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서술형 풀이 습관을 갖고 싶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주 2회 한 번에 4문제씩 일주일에 총 8문제의 중학교 서술형 기출문제 풀이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8문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니 약 100문제의 서술형 문제 풀이 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서술형 풀이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처음의 생각은 무척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들로 나누어 실행해보니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이 쌓여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을 자르게 한다. 작은 습관을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뤘다는 경험은 또 다른 것에 도전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성공하는 것은 스스로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완벽한 공부 습관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서울대학교 학생들 1200명과 함께 진행한 7년 동안의 습관 모임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부 실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었죠. 독서와 운동, 일어나기, 외국어 공부하기, 스마트폰 덜 사용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에게 필요한 습관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습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학생과 그런 믿음이 없는 학생,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습관을 쌓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에서는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학습 습관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직접 선택하고 8주간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습관의 실천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습관을 실천하면서 겪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습관 실천 전략을 3부에 제시했습니다.